네, 영도복합 최현일입니다. 차장님, 예. 박찬대 의원님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던 국민 16명을 구출했는데요. 8월 초에 제보를 받고 16명을 구조하고 9월 말에 2명을 추가로 구조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8월 초에 피해자 가족이 의원실에 제보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다는 점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피해자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직접 찾아갔고 수차례 전화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팩스 보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그때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강력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기 팩스로 송부를 했다고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그 팩스로 전송을 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장님,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국민이 직접 해외 범죄 조직에 납치됐는데 대사관에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할 일 당한 거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대사관에 전화를 한 겁니다. 다음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국제 전화로 했더니 이거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거를 구출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있는 동영상이나 확실한 거가 아니면은 캄보디아 경찰이 뜨질 않는다. 아니 그런 동영상이 있고 그런 위치가 있으면은 바로 잡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미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딨냐고.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 3명이 있죠. 예, 경찰관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졌지만 캄보디아 경찰 같은 경우는 동영상 등 납치 증거, 정확한 위치 자료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게 알잖아요. 예. 대사관에 경찰이 3명이 있는데 현지 경찰의 대응, 조건, 조치 이런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경찰법 3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 예방,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의 첫 번째 임무. 아까 그 인사말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국가의 기본 총무고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은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경찰을 대사관에 파견한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지 당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음성을 듣겠습니다. 네, 아버님이요. 예. 아니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당직 근무가 하루하루 변경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내용 받은 거는 다시 없다고. 제가 이번 사건을 겪어보니까는 이건 메시지만 탁 촉땡기고 그냥 당직 넘어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읽지도 않고 톡 그냥 넘겨버리고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답할 게 없다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더라고. 차장님, 그 아버님의 피해자 아버님의 절절한 그 목소리를 듣고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진짜 존재가 뭔가,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진짜 구조적인 원인이었다고 좀 봅니다. 뭔 최선을 다했는지 팩스 한 장, 메시지 한 번 보내고 당직 넘기면 끝난다? 이건 아니죠. 작년부터 이제 캄보디아 실종 신고가 급증했죠. 작년에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 예. 대한민국 경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연루범죄,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투자 사기 등이 수없이 이제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지만 정작 납치, 감금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치한 것입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방치한 겁니까? 아니면 일선 서해까지 전달이 안 된 겁니까?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주재관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계속 그쪽과 이제 캄보디아 측과 이제 그런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그래서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좀 그 공조가 좀 미흡했던 그래서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뭐 범죄 종합 대응단을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예. 전수조사하는 거 좋은데 이미 뒷북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제 캄보디아지만 내일은 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차장님, 이게 직무대행님께서 어떤 해외 실종, 범죄 신고, 대응 체계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예. 개선 방안을 준비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저희 의원실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을 때 통장하고 신분증을 빼앗겨 가지고 계좌가 동결되었답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답니다. 가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구분해 가지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경찰에서 행정 절차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40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그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들이 모집책 캄보디아로 보내고 조직 폭력배가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국내에서 활동한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예, 국내에 그 대포 통장 모집책 그리고 그 자금 세탁책들이 외국 조직하고 연계돼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데 있고. 지금 이제 국내 모집책들이 범죄 유형을 가리지 않고 구인, 구직군고, SNS, 로맨스 스캠 등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이슈가 되고 나서 수많은 의심을 예를 들어서 임재분청 자유 게시판에는 급식 제공에 오늘 3천만 원을 쓰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청에 그 100여 명 정도 전담팀을 두어서 댓글에 대해서 유인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는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